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7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날은 좋은데 미국 주식시장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은 좀 가슴이 좀 아픕니다. 뭔가 서서히 시장에 균열이 발생했다. 이 균열이 미국 지방은행 부실 문제에서 연루가 된 거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지방은행이 상업대출 관련해서 차입자 또는 채무자의 허위 진술 및 계약 위반 등 사기 연루 의혹, 이렇게 이제 부실의 문제가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게 두 개 은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이언츠 뱅코프하고 또 뭐 하나가 있는데 이 두 개 은행이 시장에서 노출이 되면서 리스크가 노출이 되면서 예, 중소형주로 이루어지는 러셀 2000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급락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뭔가 지속적으로 불확실성이 또한 이연되는 것도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했다. 트럼프는 뭔가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 트럼프하고 뭐 대화를 하니 회담을 하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자빠졌으니 시장에 씨알도 안 먹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구인철 부총리가 미국으로 갔는데 과연 이 수압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건지. 근데 수압 문제를 해결한다고 3,500억 달러를 다 투자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것들이 시장에 좀 불확실성 그 차원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한 에이펙에서도 언제 누가 만날지, 트럼프는 뭐 에이펙 전날에 와서 뭐 시진핑 만나고 에이펙 참가도 않고 아니면 가버리겠다는 의사인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도 어떻게 봐야 될지 상당히 시장이 어렵고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원전, 그 다음에 양자컴 이런 종목들이 폭락을 했는데 한번 내용을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왔는데 실적 시즌이 나름대로 나쁘지는 않았는데 관세 전쟁에 묻히는 그러한 상황, 이게 계속 관세 전쟁 노이즈가 실적 시즌에 호재를 짓누른다면 시장은 10월에 그렇게 재미는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좀 쉬어가는 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한국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반도체로 돈이 쏠리니까 포모 현상을 느끼는 기타 업종에서 매도가 막 쏟아지는, 대표적으로 바이오가 유타를 왔는데 바이오에서 팔아서 반도체로 넘어가는 모습, 이게 어떻게 보면 꼭대기 증후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인데 그렇다고 버블이 터질 것 같지는 않고 당분간 반도체 쪽으로 돈이 쏠려 들어가는 모습은 지속될 것 같다. 이것도 이제 너무 고평가가 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계속 포모에 시달리는데 마지막 기회가 오늘 정도 오지 않았나. 오늘 정도 반도체를 못 옮겨가면 여러분들은 포모에 계속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도체는 아직 끝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금일 시장 전망의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방금 끝난 미국 주식시장은 다우 마이너스 0.65, 나스닥 마이너스 0.47, S&P 500 0.63. 전부 막판에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 그렇죠? 미국 지방은행 두 곳이 리스크를 노출을 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운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주요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은행 부실 대출 우려, 미국 3대 지수 하락 마감. 미 재정적자 감소, 관세가 급증하면서 재정적자가 감소했죠. 역대급 이자의 비용을 상쇄하고 있다. 미국 10월 주택시장 지수 37,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을 하고 있다. 근데 월러 연준 이사가 기준금리 25p 인하는 지지한다. 마이너는 50bp 내려야 한다. 이렇게 두 개의 의견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적 의견과 진보적 급진적인 의견이. 미국 12월 필라델피아 지어접지수 마이너스 12.8 이상을 하회하죠. 백악관 트럼프 푸틴 통화 생산적이었다. 다음 주 고위급 회의를 열겠다. 생산적이라는 단어 믿으면 안 되죠. 네. 트럼프는 입만 열면 생산적이라는 거죠. 오라클이 오늘 주가가 올랐는데 AI 인프라에서 117% 성장이 있었다. 클라우드 역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오라클 300달러를 튼튼한 지지 기반으로 받고 계속 나오는데 이제 1조 달러 클럽에 곧 가입할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2조 달러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구글 세일즈포스 전략 파트너십 확대, 구글과 세일즈포스 AI 에이전트를 강화하기로 했다. 세일즈포스는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주요 금융지표 및 주가 추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0.47% 하락 98.075. 네, 달러가 살짝 꺾이는 모습. 원달러는 0.26% 강세 1417.38원. 엔화는 150.29. 네, 엔화도 이제 약세로 가다가 다시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엔화와 원화 등이 강세로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달러 약세 원인은 뭔가 미국 경제에 좀 금이 가기 시작했다 뭐 이런 것들이죠. 네, 불확실성이 좀 확대되는 모습. WTI는 1.32% 하락 57.50. 여러 가지 원인이 오늘은 WTI 재고가 증가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유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CPI에는 긍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금 가격은 오늘도 상승해서 2.59 상승해서 4,310달러까지 올해 금이 인하인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 국채금리 물가 2년은 3.416, 8bp가 하락을 했네요. 10년은 3.979, 7.6bp. 미국의 지방은행의 부실대책 문제가 터지니까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FED의 금리 인하 이야기 나오면서 미국 금리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앞에서 말한 달러도 약세로 돌아서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테슬라는 2.37% 하락 424달러, 오라클은 2.86 312달러 좋습니다. 엔비디아도 소폭 상승, 프로드급 마이너스 0.22, 팔란티아도 마이너스 1.2, 애플은 마이너스 1.13.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너무 좋네요. 아주 뭐 강한 모습 206달러까지 올라가던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드디어 2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250달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반도체 강세가 미국에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텔은 마이너스 1.78, TSMC 마이너스 2.06, 일라인리 마이너스 1.17, 네, 노버노디스크 마이너스 1.27, 비트코인도 2.9,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나오던 11만 달러가 무너지는 모습, 네, 10만 8천 달러까지 내려왔는데 뭔가 빅사이클의 꼭대기에서 조정이 나타났다. 그리고 며칠 전에 트럼프발 조정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돈을 잃고 좀 돈을 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죠. 이더도 마이너스 2.92, 3,868, 4,000달러가 깨진 지 오래됐네요. 네, 뉴스케일 파워는 크게 하락했네요. 9.19. 뭐 특별히 이유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클로도 6.2. 그냥 그동안 많이 오른 것. 다음에 중소형주들 러셀 2000이 부실 대출, 지방은행의 부실 대출 문제 등이 나오면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성장주, 중소형주들을 두들겨 팼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코우 2번은 1.5% 상승, 141달러. 서클은 4.23, 서클도 박살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이온키도 8.69나 하락했네. 66달러. 네, 리게티도 15.2, 47달러. 와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양자 컴퓨터 그냥 못 사서 난리가 아니었는데 오늘은 어제도 좀 하락하고 오늘도 크게 하락하는 조정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또 슬슬 뭐 한 40달러 정도 붙으면 또 사면 되죠, 리게티.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길게 봐야 된다. 네, 길게 봐야 된다. 양자 컴퓨터는 10배, 10배그가 목표다. 네, 길게 보면 다 먹죠. 네, 지금 뭐 거의 뭐 10배그가 나오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길게 보고 자기들의 퇴직연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양자 컴퓨터를 집중적으로 좀 사서 묻어놔라.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 수급을 한번 볼까요? 네. 외국인들은 6,500억을 샀는데 개인은 1조 3천억을 팔고 있습니다. 네, 이거 팔아가지고 뭐 다른 데로 옮겨가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827억 팔고 국내 개인들은 사고 상당히 반도체 관련 종목들로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들어오는 모습, 네, 서부장, HBM 관련주들로 많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제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1233억 정도 매도를 했네요. 전체적으로 코스닥 중소형주는 좀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모습, 그리고 규모가 큰 코스피 인덱스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 이러한 것들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외국인이. 증시 자금 동향 한번 볼까? 고객의 탁은 80조에서 살짝 봐서 79.9조. 큰 변화가 없었죠. 신용도 23.3조 원.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상승 종목을 한번 보면 자동차가 올랐죠. 자동차와 2차 전지가 굉장히 독특한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관세 협상이 나타나면은 자동차와 2차 전지가 지금 25%씩 두들겨 맞는데 자동차 이게 15%로 빠지는 것은 뻔하고 2차 전지는 ESS 시장, 그 다음에 기업 실적들이 LG엔솔을 비롯해서 우리는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름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미국이 중국의 2차 전지나 이런 시장들을 때려주고 있는 모습 그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게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공매를 너무 많이 쳤기 때문에 공매를 환매수하면서 매수가 일어나는 모습도 나타나 조금만 이제 상승해서 올라오니까 환매수 먹었던 것을 이익을 실현하는 모습 그리고 그동안 기관 투자가들이 너무 많이 2차 전지를 비워놓은 거 이 부분을 좀 채우는 모습 수급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2차 전지와 자동차가 올랐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가장 큰 핵심은 이들의 뒷심과 뚝심을 믿을만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퀘션 마크라는 거죠. 그렇다면 단기 반등 정도이지 추세적인 반등은 아닐 것 같다. 노보처럼 추세적 반등은 아닐 것 같다. 반도체 대표주 스타게이트 협력으로 방미를 했죠. 네, 트럼프하고 골프도 치고 스타게이트 4개 회사가 갔습니다. 현차, 삼전, SK하이닉스, LG전자. 네. SK하이닉스는 또 홍콩에 2배짜리 ETF가 상장이 됐죠. 어제 18% 올랐다는데 이러한 호재들. 그 다음에 채태원의 문제가 나름대로 이혼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 같고 SK하이닉스가 뭐 불행 중에서도 올해 주식시장은 위너니까 이제 목표는 50만 원이죠. 네, 이제는 50만 원이다. 그리고 많은 애널들이 반도체에 대해서 빅사이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항상 버블 전에 나오는 단어인데 이게 버블의 꼭대기는 아닌 거죠. 좀 더 빅사이클을 외치고 오래 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우리 2차 전지에서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내년 1분기까지는 반도체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지금이나 쫓아가야 된다. 마지막 기회다. 지금 못 사면은 또 포모에 시달릴 것이라는 거죠. 네. 조선 기자재들이 또 상승을 했습니다. 관세 협상 후 본격 협력이 나올 것 같다. LNG 증설 사이클이 시장에서 호재가 되면서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는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네요. 오늘 시장 결론을 봅시다. 추세 모델에 따르면 S&P 500 종목 중 상승 추세를 보이는 종목이 하락 추세를 보이는 종목보다 더 많지만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것은 시장 기반에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의미한다.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ADI 등락률을 봐도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이제는 거의 비등비등한 모습. 이런 균열은 내일을 지도하는 소수 주요 업종에 집중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반도체에 지금 소수 집중이 커지는 거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에만 집중되는 모습. 미 증시가 오늘 조정을 받는 모습. 특별한 악재도 호재도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지역은행인 자이언스 뱅코프와 웨스턴 얼라이언스가 부실대출 논란에 휩싸이며 은행주 전반이 타격을 받았다. 두 은행은 주가가 10% 넘게 하락했죠. 시장의 호재에도 민감하지만 악재에도 더 민감 모습이 증가하면서 꼭대기 증후군이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집중이 좀 필요하다. 이제 악재에도 민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 한국 시장은 금요일이라는 시간적 특성과 그동안 많이 오른 차익 실현 매물, 그리고 미국 증시 조정 등의 영향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해 주의가 필요하다. 어제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개미들의 반도체 쏠림 현상의 극단적인 증상인 바이오를 팔아서 반도체로 이동하는 모습이 강하게 포착되는데 본격적인 버블의 신호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지만 아직 버블이 꺼질 단계는 아니다. 좀 더 가는 거죠. 네, 관상에 의해서. SK하이닉스의 매력이 지속 줄지 않으면 삼성전자보다 더 시장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어 당분간 추가 상승이 전망된다. 이제 50만 원까지 찍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이제 또 특이한 섹터군은 자동차, 2차 전지 반등인데 어제 ESS의 수급 변화, 미국의 중국 전기차 때리기 수혜주, 그리고 공매도 반대 매매인 환매 수출현,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관 투자가들의 빈수급 채우기 등이 동시에 2차 전지와 자동차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뚝심 발휘의 근본적인 문제가 실적인데 과연 실적이 받쳐줄지에 대한 의문은 남아있다. 지구력에 대한 의문은 남아있죠.
근데 이러한 종목은 급격하게 상승을 하죠. 막 단기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하루에 7, 8% 쭉쭉 올라가기 때문에 분할 매수가 답일까?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급격한 추격 매수보다 분할 매수 추천을 제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면 사고 말면 말지 분할 매수는 아닌 것 같다. 현대차 반도체 수급 쏠림의 최대 피해주는 바이오는 당분간 맥을 못 출 것이다. 바이오는 특별한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반도체 포모 투자자들이 내일이 바이오를 팔고 반도체로 넘어가고 있어서 반도체가 육체적, 정신적 피해주로 등장을 하고 있다. 오늘 원전과 장작하면 급락했다고 이야기했죠.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두 지방은행이 붓을 내쳐 문제예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보수적 스탠스에 발을 두고 반도체가 살짝 조정이 나오면 바로 급하게 사지 말고 종가에 분할로 조금 사고 넘어가라. 아예 지금 반도체가 없는 사람들은 좀 필요하다. 이것저것 살 것 같으면 반도체 ETF에서 2배짜리를 사면 될 것 같아요. 2배짜리를 사고 삼성 하이닉스는 많이 올랐으니까 삼성전자를 좀 토핑으로 올리는 전략. 이 정도 전략이면은 크게 시장에서 포모는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는 10월 25일이니까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이죠.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월 25일 다음 주 토요일에 또 스터디 모임을 하죠. 이번에는 반도체 소부장, 그 다음에 저희가 또한 미국 주식, 그 다음에 10월 이후에 주식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세 개의 주제로 우리나라의 유명한 일타 애널리스트 강사분을 모시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참가비가 한 10만원 정도 돈은 좀 드는데 강사비 주고 뭐 장소 빌리고 저희가 남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한 저희들의 오프라인 활동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여기서 좋은 종목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금요일입니다. 시장이 오늘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조정이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 다 살 수는 없으니까 반도체만 집중을 해서 노리고 있자. 어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미국에서 보니까 쓰러지지 않는 것 같아요. 반도체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말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금요일 되십시오.